은퇴자의 특별한 고민 중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고정소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상국 시인의 시파는 사람을 읽고 느낀 점을 은퇴 후 소득 창출 방법과 관련지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시파는 사람에서 시를 짓고 팔아서 자동차 기름을 사고 아이들 용돈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은퇴 후에도 판매 가능한 나의 인적 자산은 무엇일까? 라고 적였습니다. 시 파는 사람 이상국. 젊어서는 몸을 팔았으나 나도 쓸데없이 나이를 먹은 데다 근력 또한 보잘것 없으므로 요즘은 시를 내다 판다. 그런데 내 시라는 게 또 촌스러워서 1년에 10편쯤 팔면 잘 판다. 사람들은 내 시의 원가가 만만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원료를 그냥 퍼다 쓰기 때문에 팔면 파는 대로 남는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시 파는 집 간판을 내리지 않을 작정이다. 안녕하세요. 은퇴 유튜브를 운영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시 파는 사람이란 시를 접했습니다. 그 시를 판다는 발상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할까요? 시인은 시를 지어서 세상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제가 조금은 아둔했던 것 같습니다. 시 파는 사람이란 시를 접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돈을 벌려면 세상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별것도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 버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내다 팔고 있는 인적 자산 항목이 다르다는 반증이니까요. 가수는 목소리를 팔고 작가는 글을 파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떤 인적 자산을 내다 팔고 있는 걸까요? 직업의 관점으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145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는 본 직업과 관련 직업에 한한 것으로 유사한 직업까지 합하면 16,442개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16,000가지가 넘는 직업군의 어딘가에 속해서 자신의 인적 능력을 팔고 돈을 버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유통기간입니다. 세상 모든 상품의 효능이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세상에 내다 팔아 돈을 벌고 있는 인적 자산도 그 효능을 다하는 날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누구는 유통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인적 자산을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50년도 넘게 통용될 만큼 우수한 인적 자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은퇴 절벽, 은퇴자의 경제적 가치를 시험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은퇴 저울이 있는 곳이죠. 소수의 은퇴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저울에 올라서는 순간 무지막지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대폭 삭감됩니다. 심하면 폐기물 통에 버려지듯 한 푼의 가치도 평가받지 못하는 은퇴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관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시장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제대로 된 준비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은퇴 후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상국 시인이 판매하는 시는 우주에서 원료를 공짜로 퍼다 쓰기 때문에 팔면 파는 대로 남는다고 하니 굳이 원가를 계산하면 영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료를 사서 가공한 다음 세상에 내다 팔면 파는 대로 돈이 남는 직업이 시인이라면 너도 나도 시인이란 직업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전제가 필요하죠. 그것은 기꺼이 돈을 주고 살만한 시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시를 짓는 능력은 시장에 내놓았을 때 팔리는 시를 짓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국 시인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은 시 짓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은퇴 후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인적 자산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 판매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퇴 후를 염두에 두고 세상에 내다 팔 수 있는 나의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째, 은퇴 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나의 인적 자산은 어떤 유형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좁힐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생각해 보죠. 먼저 은퇴 전에 하던 일을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 일이 머리를 쓰는 일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기술직인지 그도 아니면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노동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시장 접근성입니다.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 은퇴 후에도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상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새롭게 시작하는 일보다는 이미 경험했던 일과 관련한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시간만큼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은퇴 후에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나의 인적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인적 자산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의한다면 이런 질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나의 인적 자산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겠죠. 자신의 인적 자산을 자신도 확신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 일은 자신의 상품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후에 나의 인적 자산을 필요로 하는 타겟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 노동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건강은 기본이겠죠. 또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다루는 일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여성은 제외되기 십상입니다. 또 나이 많은 남성이나 어린 아이도 배제되겠죠. 신체 건강한 남성이 1순위 타겟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도 내가 시장에 팔 수 있거나 팔고 싶은 인적 자산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지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파고 있는 은퇴 산골 중 하나가 은퇴 유튜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설정한 타겟 연령층은 5060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보면 주된 시청자층이 35세에서 44세가 3 내지 4%, 45에서 64세가 약 75%, 65세 이상이 약 22%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성비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결과를 보면 남자 65%, 여자 35% 정도를 나타내고 있더군요. 3 내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자 시청자가 90% 정도 되었는데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쏠림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성 시청자들이 30% 이상 시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들매 초점을 맞춘 영상인데 너무 남성 일변도의 편중성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본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 유튜브를 염두에 두신 분이라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 판매 가능한 인적 자산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실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기 때문이죠. 어떤 인적 자산을 가지고 있든 내가 직접 시장에 팔아본 경험이 없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은퇴 전에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평가를 미리 받아본다고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후에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한 자신의 인적 자산을 현장에서 실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창의성이 녹아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라면 그 물건을 실제로 몇 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가령 직접 만든 의류를 판매하거나 디자인, 목공예도 가능하겠죠. 또 예술이나 미디어 분야라면 실제로 글을 쓰거나 작곡, 그림 그리기, 영상 제작을 시도하는 것도 좋아요. 기능을 요구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학원을 등록하고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중장비 자격증, 내 손으로 집 짓기, 도심 농업인 되기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경험하지 않고 닥쳐서 결정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우개로 얼마든지 지우고 새로운 계획을 그릴 수 있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판부터 벌리는 경우에는
그 일이 무엇이든 처절한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에서 인적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예 퇴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간섭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인적 자산이어야 휘둘리지 않고 경제적인 생산성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은퇴 시점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사업체에 고용돼서 인적 자산을 판매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요. 한 예로 자신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하는 회사원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은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일이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은퇴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가진 인적 자산을 판매하되 은퇴 시점도 스스로 선택하는 노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나의 인적 자산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인적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세 번째, 나의 인적 자산을 살 수 있는 타겟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인적 자산을 은퇴하기 전에 미리 판매하는 경험값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의 인적 자산 중에서 타인의 간섭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